이 화의 마지막에서 재윤은 서울 중심부의 한 건물 옥상에서 좀비떼에게 포위된 채 탈출구를 찾고 있었고, 영주는 가까스로 좀비들을 피해 안전한 지하철역에 숨어든 상황이었습니다. 3화는 두 사람의 엇갈린 상황을 교차로 보여주며 시작됩니다. 재윤은 옥상에서 떨어진 구조용 밧줄을 발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건물 외벽을 타고 내려옵니다. 하지만 지상에 도착한 순간 또다시 좀비 무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군인다운 침착함으로 근처에 버려진 차량 안으로 몸을 숨기며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합니다. 한편 영주는 지하철역에서 만난 생존자 무리와 함께 임시로 안전을 도모하지만 이들 중 누군가가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라는 불길한 암시가 드러납니다. 그녀는 감염된 사람을 알아채지 못한 채 그들과 협력하며 재윤에게 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합니다. 서울의 비밀 유토피아 프로젝트. 재윤은 차량 안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우연히 차량 뒷좌석에 놓여있던 유토피아 프로젝트 관련 문서를 발견합니다. 그는 이 문서를 통해 유토피아라는 이름이 단순히 도시 재건 프로젝트가 아니라 바이러스를 이용해 인간 사회를 통제하려는 거대한 음모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문서에는 바이러스가 처음 퍼지게 된 경위와 이를 이용해 특정 계층만 살아남도록 설계된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재윤은 이 사실에 경악하며 자신과 영주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이 음모를 세상에 폭로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위험 속의 재회. 영주는 생존자들과 함께 지하철 터널을 통해 이동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터널 깊숙한 곳에서 감염자가 결국 좀비로 변하며 생존자들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영주는 가까스로 터널 밖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하지만 혼자 남겨진 채 길을 잃고 맙니다. 그 순간 재윤이 근처를 지나가다 그녀의 비명을 듣고 달려옵니다. 두 사람은 드디어 극적으로 재회하게 되고 짧은 안도의 순간을 나눕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주변에서 좀비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며 둘은 다시 도망칠 준비를 합니다. 생존자들의 갈등. 재윤과 영주는 근처의 한 폐허 건물에 숨어 밤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곳에는 이미 다른 생존자 무리가 자리 잡고 있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유토피아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생존자들 사이에는 심각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유토피아 프로젝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자신들만 살아남기 위해 외부인인 재윤과 영주를 배척하려 합니다. 재윤은 군인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해 생존자들을 설득하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은밀히 유토피아 측과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암시됩니다. 충격적인 반전. 3화의 후반부에서는 유토피아 프로젝트의 또 다른 비밀이 밝혀집니다. 재윤과 영주는 생존자들 중 한 명이 유토피아 측에서 보낸 스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스파이는 생존자들의 위치를 유토피아 본부에 보고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건물 주변으로 대규모 좀비떼가 몰려오게 됩니다. 재윤과 영주는 생존자들과 함께 필사적으로 싸우며 탈출하려 하지만 스파이가 마지막 순간 배신하며 건물 내부를 폭파시키려 합니다. 에피소드는 폭발 직전의 긴박한 상황에서 끝나며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긴장감을 남깁니다. 다음 화를 예고하는 떡밥. 3화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유토피아 본부 내부가 잠시 등장합니다. 화면에는 유토피아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의문의 인물이 나타나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남깁니다. 그의 뒤에는 거대한 모니터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서울 전역이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있는 모습이 비춰집니다. 또한 엔딩 크레딧 직전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제3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암시가 등장하며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킵니다. 유토피아 3화는 주인공들의 극적인 재회와 갈등 속에서 드러나는 음모론적 요소, 그리고 충격적인 반전을 통해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한층 더 높이는 에피소드가 될 것입니다. 좀비 액션과 인간 드라마가 절묘하게 결합된 이번 화는 다음 화에 대한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입니다.